갤럭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수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참여는 이번 주도 슬라이도 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너니머스로 들어오신 친구분들도 많은데 학번과 이름으로 참여 이름을 바꿔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호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코드 실습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고 많은 학생들께서 만점, 7점 만점을 받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푸셔야 하는 코드 실습 4는요. 다음 주 4월 18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마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메일을 몇 개 받았었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 무슨 코드 측의 실수로 제출이 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감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그런 서버상의 문제로 받는 불이익은 없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코드 실습 4는 조금 다르게 이해람 조교님께서 구성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약간 그 설명 슬라이드와 함께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버튼들이 파이썬 연습해 볼 수 있는 창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약간 설명을 같이 읽으시면서 파이썬을 풀어볼 수 있게 조교님께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예시들을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 예람 조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뉴진스 가사들을 활용해서 예제를 짜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수업과 함께 병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커멘트와 함께 이번 주 수업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사실 저번 수업에 비해서 지금까지 수업에 비해서 5강이 좀 어려웠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사실 많은 함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저희들의 많은 문법 구조를 함께 배우면서 굉장히 앞으로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진짜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열심히 해오시고 따라 들어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수업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교수님이 밝아 보이셨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분이 좋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명을 킨 걸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보셨으면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역광 구조예요. 그래서 뒤에 창문이 있고 그래서 약간 역광이라서 첫 몇 주가 약간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서 급히 조명을 부어서 제가 조명을 켰더니 얼굴이 밝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슬라이드 창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뭔가를 타이핑하고 들어오셔야 여러분들께서 슬라이드 창 안에서 다른 친구들께서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께서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뭔가를 치고 그 칸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접촉해서 친구들 이름을 보고 있다. 그러면 맞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리프 배웠잖아요. 근데 엘리프가 제 친구 이름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 친구 옆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게 저고 까만 옷을 입은 게 제 친구인데 저희가 작년에 파리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막 그랬어서 파리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제 친구 일리프를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줌으로라도 초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단톡방에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너무 따뜻한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교님들께서 저한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른 학부님들을 도와주고 서로서로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코딩을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올라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면서 복습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창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논리연산자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3이 5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파이썬 창에 프롬프트 창에 입력을 하면 true or false라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준다라고 말씀 주셨었어요. 그때 어떤 학생분께서 부등호 그 다음에 이꼴 이게 같거나 크다인데 이러지 말고 이꼴 같거나 크다 부등호를 넣으면 안 되냐라고 하셨어요. 어떨 것 같을까요? 안 해보신 친구 계시다면
오류가 뜹니다. 그죠? 오류가 뜹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크다? 그리고 이 꼴로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문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꼴 기호가 파이썬에서 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 꼴 기호는 파이썬에서 뭐를 대입문이죠. 김소연 학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꼴은 파이썬에서 대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 이꼴, 자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5보다 크다 이렇게 치면 3에 뭔가를 대입하란 소리야. 근데 그러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 왜? 3이 변수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변수명은 숫자가 된다 안 된다.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질문 너무 여러 개 던지고 안 된다 배지학님. 예, 김혜원 학생님 감사합니다. 숫자의 이름으로 변수명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꼴로 바꿨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기본 문법들을 다 위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첫 줄부터 끝줄까지 쭉 하나하나 코딩하는 것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실제로 첫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다가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부분만 코딩을 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고민이 연애를 하고 싶은 거야. 연애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고민을 들고 신은경을 만나러 만들겠죠. 코딩을 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를 만나러 오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연애 상담하러도 많이 오긴 와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을까요? 그렇죠. 김서연 학생님. 오늘 활발하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백예연 학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럴 때 조건문을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conditional statement라고 저희가 조건문의 세 가지 구문을 배웠어요. if, if else, 그리고 제 친구의 if, else를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님들께서 사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커멘트들을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진짜로 이제 뭐 제 친구 이름이 엘리프니까 재밌다 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걸 학생들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랐는데 어떤 한 친구께서 남겨주셨어요. 굳이 왜 엘리프를 써야 될까요? if else의 줄임말이다 엘리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else if를 그냥 쓰면 되지 왜 굳이 elif를 써야 되지? 자, 왼쪽이 여러분들이 else if를 계속적으로 썼을 때의 구문이에요. 사실은 if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if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인덴테이션을 한번 해야 된다. 근데 그 else 안에 계속 if를 인베드하면 계속적으로 인덴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다 보면. 코드가 훨씬 더 좀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인덴테이션 잘못 쓰면 바로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프를 활용하면 그냥 코드를 훨씬 더 깔끔하게 당연히 else와 if를 하나로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인덴테이션의 조건에서도 훨씬 더 해방이 돼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그래서 else if를 쓸 수 있는 구간에서는 그냥 elif를 쓰시는 게 코드가 나중에 짜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이사학번에게 선물 준다? 이 예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선물 드려야 되는데 선물은 주지도 않고 제가 예지만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또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한 줄로 쓰면 안 될까요? 어떤 학생께서 여쭤보셨는데 한 줄로 써도 실행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 꼴 크다 하면은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냥 파이썬에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에러 뜬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또 배우고 앞으로는 크다 그리고 이 꼴 3, 5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략하게 돌아보도록 하고요. 자료형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게 될 텐데요. 조금 제가 매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학생분들께서 이제는 겁을 많이 먹으실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이해람 조교님께서 올려주신 퀴즈를 미리 열어보신 분 계실까요? 퀴즈 4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머리를 써야 돼. 이게 뭘 암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푸실 때도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수업 시간에 썼던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퍼즐을 풀었을 때 희열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 함께 배우는 것들이 저희들이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인터프리터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시간에 함께 봤던,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봤던 세 가지 숫자 비교하기만 해도 코드가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if 구문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빌트인 코드가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런 함수들을 저희들의 명령어들을 내장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파이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어떤 내장 함수가 있는지 다양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고, 파이썬 안에서도 어떤 자료 구조가 있는지 파이썬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는 외계어를 배울 예정입니다. 혹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가 뭔지 아시는 분? 내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들어는 봤다? 모르시는 분? 모르셔도 돼요. 왜? 오늘 저희들이 배울 내용들이 아는 친구들도 계시네요. 파이썬을 조금이라도 정보 시간에 배우셨거나 코딩 학원을 다니셨으면 괜찮아요. 몰라도 진짜 괜찮아요. 이 정도는 들어보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다룰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요 자료 구조, 예를 들어서 저희 출석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출석 데이터 혹은 줌 데이터, 여러분들의 참여 데이터, 슬라이드도 다 데이터가 남거든요. 이런 것들 역시 저희들이 데이터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자료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자료 구조형을 배울 건데 저희가 데이터 타입은 몇 가지를 배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4개. 어떤 것들 배웠을까요? 생각나는 데이터 타입. 샤우팅? 그 4가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문자형 하나 나왔습니다. 정수형 나왔습니다. 실수형 나왔습니다. 숫자형이 정수형과 실수형, 그리고 불리언, 논리형 값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integer, float, string, boolean 이 4가지 타입을 데이터를 배웠어요. 얘네들은 어떤 타입이냐 하면 저희들이 입력하는 데이터 값의 타입이에요. 그건 어렵지가 않죠. 그 데이터 값을 저희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연산할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배워왔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다루고 싶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잖아요. 많은 양의 데이터 값을 저희들이 저장하고 분리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파이썬을 하는 건데, 자, 몇 가지 질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서베이 데이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베이를 제출하시면 지금 이렇게 몇 시에 제출하셨고 몇 번째 순서로 제출을 하셨고 여기에는 학생들의 학과 이름이 적혀 있고, 제가 중간에 거는 조금 하이드를 하고 보여드린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슬라이드 에러 났을 때 어머 했는데 귀엽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칭찬이죠. 그 슬라이드 상황이 웃겼죠. 이런 코멘트들이 남아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372번째로 제출을 해주셨어. 이 앞에 있는 순서 무슨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렇죠. 정수형이죠. 지금 여기는 왜? 소수점이 달리지 않은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정수형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옆에 실제로 학과 이름, 그리고 이 커멘트는 무슨 데이터죠? 문자형 데이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되는 어떤 데이터 파일 자체는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도 들어있고 스트링 데이터 다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많이 하긴 하는데, 혹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오늘 저희들은 이제는 데이터 값 하나하나를 생각하던 걸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저장되는지,
자료의 구조를 볼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봤던 거는 데이터 타입, 이번에는 자료의 타입을 오늘 보는 거예요. 차이를 조금 이제 피부로 와닿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 얘는 뭘까? 시간 변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죠? 여러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정수형? 문자형? 왜 문자형이라고 했을까요? 정수나 실수면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여러분들께서 정수형 땡땡땡 물음표 이렇게 친구들이 올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숫자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더하기 어떻게 해? 그죠? 그리고 빼기 어떻게 하지? 곱하기 가능한가? 정수형이면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들이 다 먹혀야 되는데 시간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간 갸우뚱해 계시는 거죠. 사실 실제로 파이썬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 좋아하는 액션 영화의 리뷰들, 커멘트를 크롤링을 해서 내가 분석할 거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리뷰가 올라온 시간 데이터도 파일로 하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패키지를 써서 데이타임 혹은 타임 유틸 같은 다른 패키지를 써서 이 칼럼은 요 행은 우리가 시간이야, 날짜야 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 일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와 정수와 스트링과 볼린이 아닌 경우에는 다들 추가적인 패키지를 활용해서 이거는 시간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이건 날짜예요 라고 알려주는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4가지 영선님 맞습니다. 4가지 타입에 속하지 않아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4가지 타입이지만 사실 파이썬이 핸들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타입의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체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여러분들 보면 그 크로모솜이 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4가지 알파벳의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그걸 스트링 데이터로 그냥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보통은 이건 유전자 컨비네이션 크로모솜 데이터라는 걸 알려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면 딱 눈으로 봤을 땐 스트링 데이터인데 파이썬은 그것을 크로모솜 데이터라고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이 4가지지만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것들을 저희가 복습하게 될 텐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연산이 가능할까? 뭐라고 실행을 하면 happy, lovely 뭐가 찍힐까요? 오, 좋아. 지금 답이 2개가 나왔어. A는 문자형이라서 우선 A가 3보다 크다. 저희가 문자열은 산수 계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류를 일부러 심어놨어.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if 하면은 제가 2번째 줄에 인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인덴트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인덴트를 해줘도 이게 오류가 나요. 2번째 질문이라고 했는데 왜 오류가 나는가 하면 아까 처음에 임겸 학생님께서 처음 말해주셨네요. 저희 선임겸 학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3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따옴표를 줬죠. 그러면 1905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파이썬은 얘를 스트링이라고 인식을 하고 스트링은 산술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비교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에러가 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줄까? 당연히 1905를 스트링 변수로 저장하지 않고 문자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따옴표를 떼버리면 바로 int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A에 int를 씌우면 int 괄호 열고 A 넣고 괄호 닫고 이러면 A라는 문자열을 int로 바꿔줘 라고 바꾸는 명령어라고 저희가 함수를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함수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프린트는 해피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A가 3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클 때, 즉 2가지 다를 만족했을 때는 해피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러블리를 출력하게 된다. 논리 연산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가 찍히겠네? 라고 눈에 보이시면 이제 조건문도 아시는 거고 비교 연산도 아시는 거고 논리 연산도 아시는 거고 문자의 데이터의 종류까지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지난 5주의 수업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따라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배운 것들을 한 2시간에 압축적으로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제 유튜브 솔직히 2배속으로 보면 몇 시간 안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저희들의 가나다라 마바사를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내가 데이터를 만질 때 내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혹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무언가를 분석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고요. 오늘 수업에 배운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좀 다양한 것들을 배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스트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요것들을 다 이해하시면 되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괜찮으실까요? 아, 지난 시간, 저희 어너니머스 학생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5주차 슬라이더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지금 374명의 학생들은 6주차 슬라이더 창에 들어가 계신데, 한 나머지 300명의 학생들이 5주차 슬라이더에 들어가 계신가 봐요. 저희가 패드를 보면은 주차마다 바꿉니다, 제가. 나중에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제가 다운받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각 주차별로 새로 슬라이드 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주차 방에 가 계신 분들은요. 그 방에서 나오셔서요. 패드에 있는 6주차 방으로 옮겨오시면 됩니다. 아 웃긴다. 이 방이 맞는 방이에요. 네, 조교님, 이경환 조교님 맞아요. 지금 이경환 조교님께서 이 방이 맞습니다라고 하신 방. 그리고 방 바로 위에 6주차라고 적혀 있어요. 이사 오고 계십니다. 퀴즈 늦게 제출하면 얼마나 감점되나요? 저희 지난 시간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루에 1점씩, 24시간에 1점씩, 7일 넘게 제출 안 하시면 빵점. 그리고 2개 다 맞추셔야 돼요. 2개 다 안 맞추시고 하나 맞추시면 저희가 2점 감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방에 계셨어요. 지금 갑자기 몇백 명의 학생들이 이주를 해오고 계십니다. 재밌네. 이 귀여운 장면들을 찍어놔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많은 학생님께서 놀라고 계세요. 어떡하지? 다 여기 들어와 계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릴게요. 왜냐면 리스트부터 오늘 진도 빼는 부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렸다가 근데 진짜 제가 이번 주에도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약간 이 대형 강의를 하면 진짜 여러분들을 학교 곳곳에서 만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 아는 척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얼굴을. 네, 코드를 해서 최종 시도가 정답입니다 라고 뜨시면 여러분들께서 맞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 그 슬라이드를 이름 쓰기를 강제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들어오신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 혹시 오픈 채팅방으로 조교님들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계시니까요. 이름을 어너니머스로 어떻게 바로 클릭하면 어너니머스로 들어오시는데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자기 이름을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바꾸는지 저희 조교님께서 오픈 채팅방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제가 슬라이드를 이번 주는 진짜 10시간 훨씬 넘게 걸렸어. 왜냐면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이게 처음에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라는 걸 만져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 정도는 만지셨을 거고 엑셀 파일을 예로 가장 많이 가져왔는데 낯설 수 있지만
우선은 오늘은 한번 듣는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질적인 개념이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우선은 한 번은 들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차차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떤 뜻인지 나중에는 피부로 와닿으실 텐데 조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간을 좀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그릇의 형태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정수, 실수, 문자, 논리형 얘네들이 들어가는 상자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했어요. 데이터 값이 들어갔을 때 그 상자가 큰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실수형보다는 스트링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변수를 저장해 놓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변수명을 넣고 그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봤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100개, 20개, 200개 심지어는 몇십만 개를 한꺼번에 데이터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변수의 성격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트라는 자료 형태가 있어요. 이 자료 형태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 넣어둘 수 있습니다. 즉, 이 식판에는 여러분들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반찬도 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역시 유길상 교수님의 비유였는데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학관에서 식판에 밥이 나오나?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식판에 밥이 나왔었거든요. 요즘도 학관에 식판에 밥이 나오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남겨주시면. 학관에서 밥 안 먹나? 아, 요새도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 조교님이 제일 먼저 답해 주셨어요. 이경은 조교님, 저희 학과를 자주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스트명에는 요소 1, 요소 2, 요소 3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예를 들면은 신은경이라고 하는 거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 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 변수는 여러분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리스트 꺾음 대괄호예요. 이거는 리스트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저희들이 꺾음 괄호 안에 데이터 값을 넣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괄호 없이 바로 썼잖아요. 근데 괄호를 넣어주면 이 데이터, 이 자료들의 형태는 이런 거야.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꺾음 대괄호로 쓰는 거는 2024 문과대학 코리아 유니버시티 그리고 파이썬 수업을 듣고 있어.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A, B, C, D, E, F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리스트를 나중에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문자열을 배웠거나 숫자를 다뤘잖아요. 이랬을 때는 쓸 수 없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저희들이 왜 리스트를 활용해야 되는지 영선님께서 조금 이따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료의 형태를 지정해 주잖아요. 자료의 형태를 구조를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함수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예시로 만들어 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def라고 하면 이거를 define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더바라고 하는 걸 define 할 건데 언더바라고 하는 거 옆에 지금은 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러면 뭐? 언더바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언더바는 땡땡하고 프린트 밑에 언더바를 5개 출력해 주는 거야. 요거까지 괜찮으실까요? 직접 함수를 만드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함수 만들기를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할 건데 한번 맛보기로 지금 이 함수를 def라는 것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눈으로 봐두시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좀 반가운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지난번에 함수 뭐 만들어봤죠?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언더바 하는 걸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또 생각이 딱 떠오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더바라는 것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하나는 1, 2, 3, 4, 5 숫자 5개를 넣어줬습니다. 리스트 2에는 문자 5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리스트 3은 숫자와 문자열 그리고 안에 리스트 같이 생긴 것들이 들어갔어. 얘가 리스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1, 2, 3, 4, 5에 대괄호 꼭새가 붙었죠. 이러면 얘는 그냥 리스트예요. 그 옆에 있는 A, B, C도 꺽쇠로 닫혀 있으니까 이 친구도 리스트. 어떻게 알아요? 괄호로 선언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스트 4는 1, 2, 언더바 심지어 함수까지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식판 위에는 사실 사탕도 올려도 되고 케이크도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값을 넣을 수 있다. 괜찮으실까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 없어요. 아, 그냥 이렇네? 그럼 가보다. 왜냐면 그냥 문법이니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김효석 쌤 감사해요. 와, 제가 나중에 찍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6.0이라고 찍었었네. 이거를 뒤에 점이 찍고 있어서, 왜냐면 제가 소수를 넣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6점이라고 들어가면 뒤에 있는 점을 생략했다고 해서 실수형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1번에다가 첫 번째 자료 구조에다가 우리가 0이면 몇 번째 자리야? 첫 번째 자리. 여기에다가 6점이 들어갔으니까 6.0을 넣어준 거예요. 즉 플러스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 3, 4, 5가 됐어. 뭔 뜻일까요? 리스트에 그 꺽쇠를 넣고 인덱스라고 우리 지난번에 썼었죠. 그 인덱스에서 첫 번째를 6으로 바꿔줘. 그랬을 때 앞에 1이 6.0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 1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프린트 리스트 3번에 3의 2는 이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값이죠. 세 번째의 첫 번째 값이 아니라 네 번째의 두 번째 값입니다. 끝. 사실은 파이썬은 0부터 카운팅을 해요. 근데 제가 주로 쓰는 R은 1부터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R하고 헷갈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파이썬에서는 3하고 1 하면 네 번째 요소의 두 번째 값을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고요. R에서는 3, 1 하면은 세 번째 요소의 첫 번째 값이에요. 굿! 파이썬은 그래서 절대로 0부터 카운팅을 한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수의 나쁜 예로부터 여러분들은 레슨을 얻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예제가 마음에 들었다.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이 예제에 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인덱스를 이렇게 쓴다고 했죠. 변수명의 대괄호 꺽쇠의 인덱스 숫자. 그래서 변수 이름이 네임이면 여기에 1. 그래서 저희가 우주최강 고려대학을 뭐라고 저장을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친구 있을까요? 이건 기억할 텐데 보통 저는 수업을 들을 때 이런 거는 굳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팩트! 그렇죠. 교수님이 이거를 사실이라고 했어.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저는 이건 되게 지엽적인 것들을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엽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게 그럼 이 팩트를 그때 왜 저장했지? 인덱스를 배우려고 저장을 했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싱 이런 것들을 배웠죠. 맞아요. 리스트 1에 만약에 인덱스에 0하면 첫 번째 자리. 지금 네임에 1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우주최강 고려대학교에서는 주가 되겠죠. 두 번째 자릿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했던 것들 조금 더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슬라이싱도 저희가 같이 배웠어요. 우주최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려면 변수명을 넣고 꺾음새를 넣고 0에서 3까지 하면 첫째에서 3개까지 한다. 왜? 3에서 이 네 번째 자릿수에서 멈춘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0땡땡3은 0, 1, 2, 3, 4가 아니라 0, 1, 2 여기서 멈춤. 그래서 앞에서 세 자리가 선택돼서 출력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퀴즈 푸실 때 실습사에 퀴즈 푸실 때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이 전체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초에 3, 4, 5분반이 모여 있잖아요. 저희 3, 4, 5분반에는 총 15개 학과가 아니라 몇 개 학과? 16개 학과가 있습니다. 왜? 파이썬은 0에서 15까지 세고 저희들이 문과대가 14개 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심리학부 그리고 역사교육학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분반에는 총 6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자 볼게요. 프린트 저희가 SW 언더바 신이라는 변수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변수명 하나예요. 신은경 교수님 분반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분반에다가
국문과, 노문과, 동문과, 불문과. 저희들 총 16개 학과에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에 만약에 프린트 0에서 5, 0땡땡5 하면은 총 몇 개가 출력이 될까요? 슬라이드 창에 샤우팅 해주세요. 총 정답은 5개입니다. 왜? 국문과, 노문과, 동문과, 불문과, 사학과 여기가 몇 번? 4번. 그리고 사회학과가 5번이죠. 사회학과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0땡땡5는 뭐를 의미한다? 0부터 4까지. 0, 1, 2, 3, 4 이렇게 5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것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1부터 5까지 하면은 국어국문학과가 빠지고 노문과, 동문과, 불문과, 사학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끝? 그리고 만약에 15땡땡 이렇게 하면 뭐가 출력될까요? 그냥 상상으로 푸시면 돼요. 전부 다? 자, 봐봐. 15땡땡은 15는 보통 출발 시작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끝에 마지막이 멈춤 자리야. 근데 지금 멈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상상력을 잘 쓰신 거죠. 왠지 도돌이표처럼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문학과 제일 마지막 것만 출력됩니다. 뒤를 빈칸으로 놔두면 거기서부터 그냥 알아서 마지막 원소까지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15땡땡하고 넘어지면 한문학과만 출력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땡땡 이거는 뭐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서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인 학과가 어디예요? 한국사학과, 그렇죠. 한국사학과가 마이너스 2자리예요. 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보시면 여기부터 끝자리부터 8이 끝자리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한문학과가 마이너스 1, 한국사학과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때?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 무슨 과? 그죠? 마이너스 16은 국문과야.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 16에서 5까지래. 뭐가 출력이 될까요? 실제로 국문과, 노문과, 동문과, 불문과, 사학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데 이 로직을 저희들이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지금 함께 게임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싱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덱스를 넣지 않고 그냥 프린트 변수명 땡땡을 넣으면 그냥 모든 값을 반환해줘요. 저희들이 이 16개 학과를 다 찍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신은경 교수님 분반에 콜론 넣고 출력해. 이러면 그냥 다 돼. 근데 그 밑에 거 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하래. 그럼 뭐가 들어가지? 에러가 뜰까요? 그죠? 전체 다 출력이 됩니다. 앞에 콜론을 한 것과 똑같은.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싱인데요.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 충분히 오늘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하셨을까요? 투표, 여러분 소중한 한 표. 아직 투표를 못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이가 안 돼가지고.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거를 처를 보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유익 있게 보게 되는 시기거든요.
사실은 출구조사라고 하면 출구조사는 사람들이 출구에서 나오면서 내가 이 사람 찍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조사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데이터가 왜 실제로 투표한 결과랑 많이 다를까? 저희들이 뭐 이번 학기에는 그런 걸 할 기회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2학기 때 대과인 수업을 만약에 저랑 같이 하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적은 샘플로 샘플링을 해서 유출했을 때 파퓰레이션 모집단을 추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왜 우리는 실패했던가? 뭐 이런 것들 몇 군데서 틀렸잖아요. 도대체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왜 예측을 못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될 텐데요.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뉴스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잖아요. 서울시에 49석이래. 내가 여기서 코딩을 해보고 싶은 거야. 서울시의 그 지역구 중에서 의석수가 2개인 이상 구는 어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배운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 내가 저거를 코드로 짜본다고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G1이 무슨 소리야? 끝자리죠. 이게 가만히 보면은 2개 이상의 구들은 갑과 을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 종로는 갑과 을로 안 나눠져 있어. 뭐? 의석수가 하나라는 거죠. 그 구에는. 근데 갑과 을로 나눠진 지역구들은 의석수가 2개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끝자리가 갑으로 이꼴 끝나거나 이꼴 2개 혹은 5월을 써서 그 이름이 지역구 이름이 끝자리가 마이너스 1이 을이면 아 이러면 그게 지역구가 2개 이상이겠구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끝자리가 갑이 아니다. and 끝자리가 을도 아니다. 느낌표 이꼴 을 이렇게 바꾸면 또 아 지역구에서 의석수가 2개인 걸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겠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코딩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코딩의 예제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거를 코드로 짜면 뭐지? 여러분들이 무슨 텍스트를 받았어. 그럼 아, 이거는 실수형이네. 이거는 스트링 변수네. 그렇게 하시는 날이 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의 덧셈은 그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리스트를 저희들이 기존에 숫자열을 더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붙임이 됐어요. concatenate이 됐었는데 붙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리스트를 하나의 새로운 것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U, 자유정의 진리가 저희 교훈이죠. 연대, YU,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대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진리와 자유. 이랬을 때 저희가 Q라는 걸 만들면 KU 플러스 YU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Q를 프린트를 해주시면 실제로 이 2가지 값이 합쳐져 있어요. 자, 이 2가지 값이 합쳐질 때 어떻게 합쳐질까요? 지금 보면은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야. 연대는 진리와 자유야. 그러면 진리와 자유는 굳이 중복인데 2번 써주나? 오, 아시네요. 그냥 순서대로 다 들어갑니다. 중복값이라고 안 넣고 그냥 순서대로 자유, 정의, 진리, 진리와 자유. 그래서 그대로 붙여주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 안에 요소 하나하나가 문자열이에요. 그랬을 때 문자열, 콤마, 문자열, 콤마, 문자열, 콤마, 문자열, 콤마, 문자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Q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있는 역시 보면은 Q는 자료 구조가 뭐예요? KUY는 자료 구조가 합쳐서 나오게 나중에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Q의 자료 구조는 우리 지금 배운 게 리스트밖에 없어. 그렇죠? 리스트야. 교수님 그 질문이신가요? 네, 저 가끔 정말 너무나도 obvious한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인 줄 어떻게 알아? 옆에 대괄호 꺽쇠가 있죠. 그러면 얘도 리스트네. 그래서 리스트를 더해서 리스트에 리스트를 더하면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 KU가 리스트였잖아요. 자유정의 진리. 곱하기 2는 가능할까요? 자, 여기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석 서베이 홀드. 아니요. 여기 샤우팅 하지 마시고요. 출석 서베이 1번입니다. 출석 서베이 1번은 여러분들께서 KU 곱하기 2에
리스트에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그거를 써주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으면 그 출력된 값. 아? 이게 K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자, 이게 출석 수업의 1번입니다. 나영조교님께서 영어로 번역해서 슬라이드 차게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출석 수업의 1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을까요? 제가 왜 되게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답이 있습니다. 자, 출석 서베이에 답을 다 이제 적고, 이제 출석 서베이 고치기 없기. 출석 서베이 적으신 답을 누가 한번 슬라이드 창에 공유해 주실까요? 잘하셨네요. 네. 지연님, 가연님, 정답입니다. 태원님, 요진님, 사실은 두 개를 곱하기 하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돼요. 자유정의 진리, 자유정의 진리.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값을 2번 반복. 곱하기 3을 하면 안에 있는 값을 자유정의 진리, 자유정의 진리, 자유정의 진리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그냥 되게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연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in을 활용하는 건데 프린트, 정의, inKU가 있나? 이것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true라고 뜰 것 같아요. 왜? 정의가 출력될 것 같아요. 정의가 출력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정의 in KU를 프린트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의가 KU에 있는 정의를 출력해 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3이 5보다 작니랑 똑같이 논리 판단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무슨 원소가 있냐? 이 in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정의가 KU라는 리스트에 있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rue or false로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의가 KU에 있어? 그러면 실제로는 yes, true라고 출력이 되고요. yes가 아니라 당연히 true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럼 이건 어때? 정의 not in KU 이러면 false로 뜨게 되죠. 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KU 안에 정의가 없어. 그래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정의는 있어 해서 없으면 true, 있으면 fals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언제 쓰게 될까? in을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사실 이런 예시를 떠올리는 상상하는 게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이러면 내가 이 in이라고 하는 기능을 언제 써먹을 수 있지? 여러분 일상 가까이 예를 한 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에서 뭐 빼먹은 거 있나 찾을 때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트 안에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긴 자료에서 필요한 값의 존재 여부를 찾을 때. 사실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조교님들하고 같이 오늘 수업 마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출석을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이 6강이니까 총 6주차의 출석 데이터가 모아졌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출석을 매주 알려드리기 어려운 게
저희들이 그 700명, 698명이니까 이 700명의 학생들이 출결, 뭐 왔다 안 왔다 바이너리로 코딩을 하면 왔으면 1, 안 왔으면 0 이렇게 코딩을 해서 저희들이 블랙보드에 올리면 700명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게 저희 조교님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전체 출석 점수를 한 번만 넣는 거랑 조교님들이 매주 넣는 거면 그거를 16번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블랙보드가 사실은 한 분 한 분 찾아서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고사 때쯤에 한 번 출석을 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기말 때 출석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에 입력하는 건 진짜 시간이 몇 시간 걸리거든요. 저희 조교님들도 바쁘셔서. 암튼 그래서 출석 체크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프린트, 신은경, SW의 4월 5일 지난주에 출석을 했니? 지난 4월 5일 출석 데이터에 신은경이 있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책을 책에서 해당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때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특정 키워드 당연히 찾아보세요. 학생 명당 있을 수 있죠. 좋습니다. 검색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정도를 해봤으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을 우리가 관리할 때 리스트라는 기능이 잘 쓰일 수가 있겠다.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자료 구조가 매년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헷갈릴 수 있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가 사실은 왜 우리가 리스트를 배우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요. 데이터 값을 예를 들어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인설트하거나 덧셈도 할 수 있고 특정 값을 없앨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출석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 학생의 출석을 알고 봤더니 왔었더라. 답사 때문에 출석을 늦게 제출했더라. 이러면 1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값을 찾아서 뭐 1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append, insert, extend, remove 그리고 del도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면 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사실은 공지가 돼 있어요. 그것을 다 다루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몇 개만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하고 혹은 삭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그레이드라는 변수 자료형을 만들었어요. 이 자료 박스 안에는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IQ와 출석과 코딩 퀴즈로 내가 점수를 줄 거라고 했어.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거부감을 막 느끼셔야 되는데 신기하죠?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IQ로 넣어서 점수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지원 학생님 아마 IQ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저희들이 만약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이 그레이드 값에다가 그레이드, 어펜드, 기말을 넣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학점은 기말고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차민혁 학생님 싫다고 유유하십니다. 나중에 빼드리겠습니다. IQ. 차민혁 학생님 조금 이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기말을 익스텐드도 할 수 있어요. 어펜드를 하는 것은 이 끝에다가 IQ 출석 코딩 기말 이걸 합쳐서 우리가 점수를 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말고 기말은 사실 뭐라고 했어요? 기말은 퀴즈를 2개가 있고 그게 하나에 5점씩짜리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운 퀴즈들. 그러면 기말 1, 기말 2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리스트 하나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이 참여 점수도 주신다고 했는데요. 7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석 앞에다가 참여를 넣자. 근데 이게 뭔 뜻이야? insert 1자리에 참여를 넣는 거죠. 그러면 뒤에 것은 순차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기말에다가 기말 1, 2를 넣었으니까 기말은 빼도 되잖아요? 그럼 remove 기말. 그죠?
그리고 지금 뭘 없앴냐면은 앞에 인덱스 위치 값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레이드라는 변수의 첫 번째 자리, IQ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차민혁 학우님. 이렇게 del을 쓰시고 리스트명, 그레이드를 써주시고 0을 넣어주면 0자리에 있는 IQ는 그레이드에 산정될 수 없게 뺄 수가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학점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될 기능들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해볼게요. IQ 출석 코딩 퀴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레이드를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SW 학점이에요. SW 학점을 근데 기말고사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래서 처음에 이 뒤에다가 기말을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출력이 되냐? IQ 출력 코딩 퀴즈 기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말 퀴즈가 1과 2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기말이라고 주지 말고 기말도 리스트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뒤에 어펜드로 넣어주니까 IQ 출석 코딩 퀴즈 기말에 기말 1, 기말 2가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수님이 참여 점수 있다고 했어. 그게 참여와 출석을 합쳐가지고 20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IQ 뒤에 첫 번째 자리에 참여를 밀어 넣어. 그럼 insert를 하면 나머지 변수가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돼? 한 줄씩 밀려요. 참여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고 출석 코딩 퀴즈 기말 1, 2.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말 1, 2가 들어가면 기말은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기말을 뺍니다. 이럴 때는 변수명에 remove, 기말을 하면 기말 값이 사라져요. 근데 사실 IQ를 넣는 건 좀 교수님 불공정하지 않나요? 그러면 del 기능을 써서 변수명에다가 리스트명에다가 저희들이 꺽쇠를 넣고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 이 숫자 열의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자리죠. 첫 번째 자리에 IQ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이널 그레이드는 참여, 출석, 코딩 퀴즈, 기말 1, 2로 매겨지게 될 거예요.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그리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고사를 때 저희가 특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특강을 저희가 5월 30일 날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 그냥 휴강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 아니야?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다른 시험들을, 다른 과목의 시험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과목은 중간고사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드와 익스텐드 차이는 어펜드는 그냥 뒤에 하나를 붙여주는 거고요. 익스텐드는 리스트 형태로 넣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고. 이제 여러분들 기쁨의 파도를 타시네요. 그래서 익스텐드를 하려면 뒤에 리스트를 넣어준다. 어펜드는 한 개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펜드, 익스텐드는 여러 가지를 쭉 누리고 싶을 때는 익스텐드 쓰시면 됩니다. 뒷장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할 텐데 어펜드는 새로운 값을 마지막 인덱스에 추가할 때 어펜드를 쓰시고요. 리스트 내에 새로운 리스트를 추가할 때는 저희들이 기말2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펜드에다가 아예 예를 들면 지금 이 차이를 보실까요? 어펜드는 한 개만 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체를 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extend, extend를 했을 때랑은 좀 다르죠. 보이실까요? 앞에 extend를 넣었을 때는 그냥 쭉 하나의 요소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append로 넣게 되면 아예 리스트로 들어가게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insert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insert 함수에서는 기존의 몇 번째 인덱스에 새로운 값을 추가해. 몇 번째 인덱스를 기존으로 뒤쪽에 인덱스 하나에 밀리게 돼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뭘 넣었지? 참여를 출석 앞에다 밀어 넣었죠. 그랬을 때 출석 자리에 사실 참여가 들어간 건데 출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밀려.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활용하는 예시는요. 이렇게 씁니다. 변수명을 앞에 써요.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구문의 문법이 조금 이제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변수명이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 찍고 insert, 괄호 열고 몇 번째 자리에 뭘 넣어 이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remove 값은 아까 전에 저희가 쓴 거죠. attend, 출석에다가 remove,
첫 번째 주 거는 여러분 사실 출석에 가만히 안 돼요. 첫 번째 주차는 출석 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출석 점수 파일에서 리무브 할 거야. 무슨 점수를? 첫 번째 주 점수를 라는 뜻입니다. 변수명 점 리무브에다가 지우고 싶은 값을 넣으시면 그 값이 사라집니다.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리스트를 응용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그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중 리스트를 사실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출석이 이런 데이터 값이 있다고 봅시다. 신은경은 출석이 11점, 그리고 참여는 5점. 일리프는 출석이 13점, 참여가 7점. 조혜정은 출석이 12점, 참여가 7점. 이랬을 때 저희들이 다양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출석 계산이 굉장히 쉬워져요. 점수 계산이 되게 쉬워져요. 출석과 참여를 합쳐서 저희가 20점이라고 했잖아요. 1, 2%는 만점인 거죠. 근데 저희들이 궁금한 거예요. 출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13, 12. 그리고 참여는 5, 7, 2, 7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총점은 출석과 참여. 이러면 저희들이 이 총점이라는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출석 리스트, 참여 리스트, 그리고 총점 리스트. 네, 튜플에서는, 튜플까지 아시나요? 튜플은 저희 조금 이따 가서 같이 설명할게요. 다른 친구 모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다. 근데 이건 왜 변형이 가능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식판에다가 밥을 뺐다가 밥을 넣는 거 가능하죠. 밥을 뺐다가 밥자리에 빵을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식판은 자유롭게 뭘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 물론 식판보다 큰 뭔가는 못 올리고 피자를 올릴 수 있나? 아무튼 엄청 피자 한 판은 못 올리겠죠. 식판보다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양한 종류의 많은 것들을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다. 이게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자료 구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점의 첫 번째 사람의 출석 점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신의경의 참여 점수를 묻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700명의 학생의 16주 차에 출석이 나올 거고 16주 차에 출석과 참여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데이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찾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32번째 학생의 참여 점수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엑셀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비슷한 것을 파이썬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엑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파이썬에서 가능하고 파이썬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엑셀이 굉장히 쉽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UIX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값을 여러 개 넣었을 때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sorting. 엑셀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죠. 변수명에 sorting을 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엑셀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할까? 뭘 여러분들은 많이 sorting 하세요? 저야 이제 학생들의 학점 sorting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sorting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입학해서 지금까지 밥앱을 가장 많이 해준 선배를 찾고 싶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구글 서베이를 돌려가지고 밥학해준 선배 이름을 모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은경 선배는 밥을 3번 사줬고 김도연 선배님은 밥을 10번 사줬어. 그리고 뭐 이경환 선배님은 밥을 20번 사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솔팅을 해서 밥약 가장 잘해주는 선배 이경환 뭐 이렇게 찾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는 게 있고 80, 72, 93, 86, 70, 99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배민에서 배달시킬 때 왜 솔팅이 필요하지? 걸리는 시간 계산하시나요? 솔팅 하시나?
네, 솔트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되는 거면 스코어에 있는 숫자들 오름차순으로 정리되는 거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거리 솔팅, 자, 별점 솔팅 다양한 것을 저희가 솔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솔팅 기능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스코어를 저희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스코어 닷 sort라고 저희들이 구문을 사용해요. 이 구문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안 뜨죠, 하소원 학생님. 역시 안 낚였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score dot sort해서 괄호 열고 넣어주면 스코어에 있는 값을 sorting을 해서 자기 혼자 알고 있어. 나한테 말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컴퓨터에 나한테 알려주렴. 밑에 print score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스코어 값을 sort라는 sort 괄호 열고 괄호 닫기라는 기능을 써서 저희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바꿔놨는데 다시 한번 출력을 불러오면 이렇게 저장됐던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비슷한 기능으로 sorted라는 게 있어요. sorted를 쓰면은 사실 구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앞에 이게 비교해 보실까요? sort는 score dot sort 괄호 열고 괄호 닫고였어요. 근데 sorted는 어떻게 쓰냐면 sorted에 괄호 열고 score 그리고 방향이 reverse가 true, reverse를 false로 하면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reverse true로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랬을 때 역시 이제 reverse를 true로 해주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제일 높은 학생부터 낮은 학생들까지 점수 계산이 되는 거지. sorted가 훨씬 더 직관적일까요? sorted가 왜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시냐면 sorted가 저희들이 앞에 썼던 함수랑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앞에 저희가 int 하고 괄호 열고 뭘 넣으면 얘가 바뀌어지는 거죠. int로. 그런 것처럼 sorted는 저희들이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저희들이 스코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똑같은 스코어예요. sorted와 sort의 차이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score 1에다가 score 1 sort로 해서 넣어 라고 하고 new score 2에다가는 sorted 괄호 열고 스코어를 아예 리버스 한 다음에 저장을 해. 대입을 시켜놔. 그러면서 프린트를 시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sort는 기본적으로 reverse는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컴마 넣고 뒤에 reverse true라고 되어 있잖아요. reverse를 안 넣어주면 그냥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입니다. reverse가 false이기 때문에 안 넣어줘도 되는 거죠. 그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디폴트 값이 아닌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순서를 reverse 해줘 라고 했을 때 equal to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reverse equal false 하려면 안 쓰는 게 맞지. 왜냐면 굳이 타이핑을 저희가 더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괜찮으실까?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sort를 쓰는 것은 그냥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알아봐, 뒤집어봐. 그래서 요렇게만 쓰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명령어로 저장이 안 돼. 지금 여러분 추측하는 거지. 위에 거는 오름차순일 거고 밑에 거는 내림차순일 것이다. 조지현 학생님 돌려봤어, 지금. 실제로 돌려보시면은요, 여러분, 위에는 none이라고 나와요. 왜? 스코어 1에다가 지금 스코어 sort를 넣었는데 왜? 왜 그럴까요? sort는 앞에 있는 변수, 이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sorting하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ew score 1은 sorting하라 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자체에 기존의 스코어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 sorted가 훨씬 더 직관적이네요 라고 해주신 친구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바꾸시려고 할 때
그때는 salted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alt는 저장이 안 돼요. 근데 salted로 쓰시면은 새로운 변수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쉬는 시간에 한번 쳐보면서 타이핑을 하시면서 놀아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나만 재밌나? 근데 저희가 15분 쉬고 그러면 10시 반에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오셨을까요? 와, 제가 커피를 사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좋은 날씨에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 중에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슬라이드 채팅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고받고 하는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문과대 이제 분반들이다 보니까 이 문자를 다루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만약에 저희들이 좀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솔팅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근데 문자열은 솔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엑셀 파일이나 그런 데서 저희들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샤우팅하지 말아주세요. 샤우팅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출석 수업에 2번 질문 나갑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만약 실행을 시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다 순 정렬은 좀 더 어렵나? 숫자 정렬보다? 출석 서베이 2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슬라이드 창에 실명으로 못 들어오고 계신 학생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참여하실 때 앞에 이름 적고 학번 이름 복사를 해놨다가 학번 이름을 복붙하시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지훈 학생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영정원님께서 또 영어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0명 정도 저희들 외국인 학생들이 계셔서요. 외국인 학생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영어가 더 편한 한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되셨을까요? 당연히 가나다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게 할게요. 당연히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렵다. 그죠? 이것만 맞추시면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한번 이 코드를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S라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리스트에는 하준석 조교님, 이나영 조교님, 우리 8명의 모든 조교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sorted TAS라고 하면은 이 new TA라는 리스트 안에는 이 TA님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서 들어갈 테고요. 그 new TA라는 리스트 안에서 저희들이 0에서 1에서 멈출 거야. 그럼 누구야? 가나다 순서로 가장 이름이 앞에 계신 한 분이 출력되겠죠. 이거 사실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이 가나다 순으로 김도현 조교님만 김씨로 시작해서 그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김도현 조교님이라고 출석 서베이에 적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플릿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리스트를 저희들이 왜 배워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저희가 좀 전에 어떤 학생께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팩트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을 하나 변수를 만들 건데요. 이 지금 팩트는 변수열입니다. 아직까지 리스트가 아니에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라는 변수명을 fact1이라고 했을 때 fact split 했을 때 콤마를 해서 두 나눠줘. 이러면 이 fact1이 fact라는 문자열에 우주최강과 콤마 앞에 거 그리고 고려대학교 콤마 뒤에 거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원래 fact는
우주최강 콤마 고려대학교라는 하나의 원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원소를 콤마를 기준으로 다른 값으로 나눠줍니다. 만약에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콤마 뭐가 들어있을까요? 문과대학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콤마 뒤에는 문과대학도 하나의 값으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스플릿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조인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누고 더하는 거. 그리고 이 나누고 더하는 거는 사실은 튜플이나 딕셔너리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튜플의 값들은 하나도 못 바꾼다라고 했었는데 몇 가지 조인 같은 건 할 수가 있어요. 자, 스플릿 저희가 지금 콤마 기준으로 나누고 혹시 CSV 파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comma separate vector라고 저희들이 많이 쓰는 값인데 엑셀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엑셀은 표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값들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값을 다른 값으로 사실은 comma separate 값으로 그냥 하나의 리스트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은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법이 조금 특이해요. 콤마 안에 어떻게 붙여 넣을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갖다 붙여.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쓴다. 콤마를 하면 콤마를 넣어서 붙여 쓴다. 자, 지금 이해 안 되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까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예제인데요. 이때 한 학생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교수님 뒤집기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교학대 려고 강최 주우 이 발음도 안 돼. 읽기도 힘들어. 보고 읽는 것도 힘들지만 그 리버스를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아까 전에 리버스 포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왠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서현지 학생님 지금 질문 주셨는데 스플릿을 하면 콤마가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스플릿을 이렇게 해서 콤마 다운표 안에 콤마 있는 게 기준점이 하면은 그 콤마 자체를 스트링 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콤마는 구분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콤마가 구분자의 기능을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오, 예리하게 발견하셨어요. 그냥 문법이 그런 거라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파이썬의 문법이 그래요. 자, 그래서 뒤집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어떻게 뒤집지? 리버스 하면 되나? 여러분들이 혹시 팩트라고 저희들이 이 이름 만들었었죠? 그냥 리버스를 해버리면 될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해보셨을 텐데 스트링 변수에서 리버스가 안 먹혀요. 근데 스트링 변수가 아니라 그럼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리스트에서는 리버스가 가능합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팩트라는 변수를 우리가 아까 전에는 단순히 문자 열로 받았는데 이걸 아예 리스트로 받습니다. 자, 이거를 리스트로 받았을 때 실제로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팩트로 받았을 때랑은 달라요. 뒤에 물어보는 게 있나?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자, 팩트를 지금 다시 여기 첫째 줄 보고 계십니다. 팩트를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라는 문자열을 리스트로 받았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냥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문자열로 팩트랑 받는 거랑 뭐가 다를까? 오, 그렇지. 하나하나씩 잘라서 넣어줍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있죠. 이 하나하나 문자 값을 리스트의 원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 적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즉, 이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얘를 변주하거나 더하거나 붙이거나 나누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이제 우주최강 고려대학교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따로따로 쪼개놨어요. 그러고 나면 리버스가 가능해요. 그 전에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값을 어떻게 뒤집어? 이거야.
숫자 2를 뒤집으면 뭘까요? 180도로 뒤집나? 아래 위로 뒤집나? 무슨 뜻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하나하나 쪼개놓으면 이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인덱스 순서대로 뒤집는 거구나. 리버스를 먹히려면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즉 문자열을 하나하나의 분절적 요소로 나눠준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다시 리버스한 팩트를 조인을 시켜줍니다. 팩트를 만들어서 글자를 하나하나 떼는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순서를 뒤로부터 바꿔줘요. 리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문자열로 붙이시고 싶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붙여. 그러면 교학, 대력, 고강, 최우, 주우. 진짜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리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렇게 안 될까요? 하는 거 대부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질문들도 들어왔어요. 우주 최강, 띄우고 고려대학교 안 되나요? 쉬운 방법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insert랑 join을 써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insert랑 join을 써가지고 교수님이 이거를 붙이려고 하지? 코드로 말고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insert도 배웠어요. join도 방금 배웠어요. 띄어쓰기를 삽입하죠. 그죠? 그지. 인설트를 해줄 건데 우선은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로 하나의 문자열이 아니라 쪼개 리스트로 받아. 그 다음에 저희가 즉 5번째 자리에다가 스페이스를 하나 인설트 해줘요. 그러면 우주 최강 고려대학교로 할 수 있어. 근데 그죠? 이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코딩을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코딩이라고 하는 게 그냥 타이핑을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지? 더 쉬운 건 그냥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로 입력을 받으시면 돼요. 띄어쓰기가 있는 상태로 입력을 받으시는데 사실 원하는 거는 띄어쓰기가 없는 상태로 받은 건데 띄우고 싶은 거잖아요. 문자별로.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게 재밌어요. 이거 그냥 약간 게임 같지 않나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딩을 사실은 안 해보신 친구들은 코딩이 되게 어렵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코딩을 처음 해보신 친구는 놀라실 수가 있어요. 재밌는데? 내가 생각보다 되게 코딩이랑 잘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디인입에서 코딩을 배워서 내가 코딩에 소질이 있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문과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 또 질문을 해줬어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주 최강에 대해서. 우주 최강 고대라고 치려고는 안 돼? 감사합니다. 제 덕에 더 재밌다고 태원 학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질문도 중요해요.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서 조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인을 안 해주고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프린트, 팩트를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조인을 안 해주고 받으면 그러니까 스트링에 우 하나, 콤마, 주 하나, 콤마, 최 하나, 콤마, 강 하나, 콤마. 그리고 나서 빈 따옴표, 콤마.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 조인을 해주면 그 열을 다시 아까 리스트로 하나로 해체했던 걸 붙여줘요. 그래서 문자열로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출력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해준 친구는 우주 최강 고대라고 출력은 안 되나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야? 앞에서 제가 슬라이싱을 할 때는 우주 최강 고려대는 할 수 있지. 슬라이싱 0 땡땡 7까지 하면 우주 최강 고려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자도 빼버리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앞에 뭘 배웠어? 리무브를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 려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거를 그렇지 려 빼고 학 빼고 교를 삭제하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맞아요. 저희들이 그 앞에서 배운 기능들을 리스트에서는 많이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로 변환이 가능하다. 네. 리스트에서 요소가 중복일 때 리무브를 쓰면 다 지워져요. 예를 들면서 저희들이 아까 Q를 만들었죠. KYU.
자유, 정의, 진리, 진리, 자유. 그랬을 때 진리를 없애면 진리가 두 개 다 사라집니다. 그 값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태원님. 자, 그래서 보시면 리무브 기능을 써서 저희가 리스트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주체감 고려대학교는 문자열을 하나하나 요소를 다 분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열을 빼고 학을 빼고 교를 빼면 다시 안 붙여주면 이렇게 출력이 돼. 우주체감 고대. 이게 조인을 안 한 값이 팩트로 출력이 되면 우주체감 고대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는데 이거를 조인으로 묶어주면 하나의 문자열로 그냥 출력이 됩니다. 차이가 이제 분명히 눈에 보이실까요? 재밌죠? 그래서 사실 코딩은 뭘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다양한 방법들로 사실 해결이 가능해. 아까 전에 저희가 우주체감 고려대학교를 띄우고 싶다고 했을 때 replace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팩트에서 replace를 할 거야. replace는 고려대학교를 뭘로 바꿔줘? 뒤에 있는 걸로 바꿔주는데 스페이스 고려대학교 바꿔줘. 출력하면 당연히 우주체감 띄우고 고려대학교. 근데 저희가 아까 봤던 거는 join이랑 insert를 연습하려고 제가 이걸로 아래에 있는 코드로 말려드린 건데 실제로는 어떤 걸 하든 상관없어요. 가는 길이 가까우면 좋고 사실은 아래 코드보다 위에 코드가 편할 수 있죠. 왜? 코드 라인이 짧으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구동하는데도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때 실제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에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꾸 에러가 떠. 그래서 저한테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저랑 수업을 하실 때는 저한테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복습 자료로 활용해 가면서 쓸 텐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평생 수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도 쓸 테고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것은 혹시 누가 답을 알까? 제일 좋은 방법. 해보기. 우선 한번 해본다. 근데 자꾸 에러가 떠. 좋습니다. 유다원 학생님. 당연하지. 구글링 좋습니다. GPT한테 물어봐도 사실 돼요. GPT가 가끔 틀리게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다시 알려줘.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면은 GPT도 사실 잘해줘요. 저희가 사실은 GPT를 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게을러지거든요. GPT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 문법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기본 문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인 찬스도 괜찮죠. 근데 실제로는 검색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구글에 칩니다. 파이썬 문자열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떠. 자르기, 뒤집기, 합치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구글에 물어봤던 거야. 문자열을 포함하는지 변환하는지 정렬하는지 나누는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뒤집는지 어떻게 거꾸로 출력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셨을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눈치껏 봐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리스트를 많이 다뤄봤어요. 리스트가 사실은 활용도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다른 추가적인 함수들까지 같이 찾아봤는데요. 튜플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스트와 비슷하게 자료를 담아두는 형식이에요. 근데 지금 튜플은 뭐가 달라, 리스트랑? 튜플 그레이드는 참여, 출석, 코딩 퀴즈, 기말 1, 2야. 근데 지금 앞에 리스트랑 달라. 겉보기가 약간 달라요. 틀린 그림 찾기. 괄호 김혜빈 학생님 맞아. 괄호 형태가 바뀌었죠. 아까 전에 내가 리스트 처음 설명드릴 때 목소리가 막 커져 흥분했어. 리스트 설명드릴 때 꺾은 괄호 이게 리스트다라는 선언이다. 그럼 튜플이다라고 선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튜플이에요. 괄호의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울 딕셔너리도 괄호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한 거지만 이 미묘한 차이로 파이썬은 이게 튜플이야.
아, 이게 딕셔너리야 라는 걸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괄호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투플은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를 담아두는 형식인데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 코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투플 그레이드라는 저희들이 투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만들었던 그레이드 점수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투플의 그레이드에 인덱스 1을 해준 다음에 열정을 하면은 열정을 투플 그레이드에다가 대입해 라는 명령어잖아요. 이거를 실행을 시킬게요.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왜? 투플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다 점수를 재서 공개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적을 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성적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리스트 형식으로 주면 내가 접근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투플 형식으로 이렇게 괄호, 동그란 괄호 안에 여러분들 데이터 값을 줘서 이 한 줄이 학생의 이번 학기 점수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쉐어를 하되 데이터 값을 사용자가 못 바꾸게 할 때 우리는 투플을 사용합니다.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래서 tuple에는 아이템을 어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많으셔도 tuple로 픽스된 자료 구조는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딕셔너리를 배울 때 이게 왜 딕셔너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딕셔너리 우선 들어봅시다. 역시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괄호 모양 다릅니다. 이 괄호 이름이 뭐지? 조교님들 혹시 이 괄호 이름을 알까요? 우선 딕셔너리 괄호라고 부르겠습니다. 딕셔너리 괄호는 학번이나 개인정보와 같이 키값과 아까 value, 값들을 함께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예요. 리스트를 보면은 값들만 들어가 있었어요. 튜플을 봐도 값들만 들어가 있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참여 출석 코딩 퀴즈 기말이 누구 점수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걸 중괄호라고 불러요?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는 이 중괄호를 쓰는데 이 중괄호 안에서는 중괄호로 써 있었어, 뒤에. 중괄호, 제가 한국말로 이게 뭘라고 하는지 헷갈렸는데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중괄호를 사용해서 키와 쌍값으로 구성해. 예를 들면 코딩 퀴즈를 신은경 학생은 2번 틀렸어. 일리프 학생은 다 맞았고요. 조혜정 학생은 1개 틀렸어. 조혜정 제 친구예요. 제 베프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점수를 저장하는 것은 신은경의 56, 일리프의 70, 조혜정의 63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딕셔너리를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꼴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에서 보시는 그 데이터 형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파이썬의 형식으로 변환을 시키자면 이렇게 바뀝니다. SW 학점인데요. 코딩 퀴즈인데요. 신은경은 56, 일리프는 70, 조혜정은 63. 키 값이 반드시 스트링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예제에서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따옴표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SW를 했을 때 저희들이 키 값과 밸류 값이 같이 나와. 그렇죠. 지금 바로 밑에 있죠. 저희들이 불러오고 싶을 때 SW의 신은경의 코딩 점수가 뭐야? 그랬을 때 이렇게 신은경만 하면 코딩 점수 56점이 바로 소환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할 때는 딕셔너리로 뭔가를 만드시면 당연히 출력도 딕셔너리 중괄호로 달고요. 괄호 모양 역시 다르고요. 딕셔너리 부르실 때 딕셔너리 이름에 인덱싱을 하셨을 때 킵값을 넣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인덱스를 썼을 때는 자리 위치를 말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1, 2, 3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0, 1, 2라고 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학생이 700명이면 이 친구가 400명, 400번째인지 401번째 같이 헷갈릴 때 그냥 아예
권하영 이렇게 호출을 하면 권하영 학생님의 학점 혹은 퀴즈 점수 이렇게 뜰 수가 있는 거죠. 프린트 SW 하면은 키값만 불려왔을 때는 괄호가 출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 안에 있는 밸류 값만 줘. 근데 프린트 SW를 했을 때는 괄호까지 출력이 됩니다. 끝?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딕셔너리 이름으로 신은경이라는 키를 넣었을 때는 56이 나오고요. 키 값을 넣으면 밸류 값이 출력돼. 그래서 뭔가 다양한 데이터 값이 있을 때 소환해, 여러분 학점을 생각하면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름과 점수가 페어링이 되어 있는 딕셔너리 값이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실제로는 이것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소환이 가능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뒤로 갔네. 실제로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프린트 SW, 이 SW라는 딕셔너리 안에서 밸류 값만 다 출력해. 이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리스트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의 학점. 그리고 여기에 SW에 학생을 봤더니 다른 친구가 한 친구의 점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최은수 역시 제 친한 친구인데 최은수 70점 받았는데 이 친구 점수가 빠졌어. 넣어주고 싶어. 이러면 키 값과 밸류 값을 넣어주시면 SW라는 딕셔너리 안에 최은수 학생님의 점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밸류 값만 호출을 하고 싶을 때는 56, 70, 63, 70. 자, 보시면 이 밸류를 호출했을 때 값들만 출력이 되는데, value만 출력이 되는데 이 values가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키값만 출력하면 키 역시도 리스트로 돼 있어요. 근데 아이템을 출력하면 저희들이 튜플로 받게 됩니다. 이 세트는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자, 괜찮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자료형의 구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파이썬을 배워서 하고 싶은 게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해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리스트긴 해요. 딕셔너리도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자료형의 구조 3가지 뭐 배웠지? 슬라이드 창에 자료형의 구조 오늘 배운 거 3가지 샤우팅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샤우팅 한번 하면서 그냥 복습하시라고, 환기하시라고. 순서대로 리스트를 배웠어요. 리스트는 식판이랑 같다. 학관에서 나오는 식판과 같아서 아무거나 다 올릴 수가 있어. 근데 튜플은 식판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자료를 못 바꿔. 언제 써? 학점이 공개됐을 때 학생들이 못 바꾸게 할 때 제가 꺾은 괄호를 쓰지 않고 일반 괄호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학점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이름과 학점들이 페어링이 돼 있어서 같이 키값과 밸류 값을 쓸 수 있다. 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시면서 그냥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요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 3가지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배웠어요. append도 배웠고요. insert도 배웠고 extend도 배웠고 remove도 배웠고 del도 배웠고 sort도 배웠고 sorted도 배웠고 split도 배웠고 join도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뒤집어서도 쓸 수 있고 중간에 콤마도 하나 넣을 수가 있고 아니면 띄워표도 넣을 수 있고 우주최강 고대라고 셀렉티브하게 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을 한 개도 모르던 우리가 지금 벌써 6주차 만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정말 쉬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반복문을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그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한 프리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반복문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반복문, 저희가 지난주에 조건문을 배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주에 반복문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함수를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까지가 기본 문법. 그 다음 중간고사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오게 되면 기존의 함수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더 복잡한 남이 만든 함수는 어떻게 불러오는지, 지금 저희들이 많이 써온 함수들은 다 내장 함수예요. 즉 파이썬 안에서 제공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크롤링을 한다거나 플라팅을 한다거나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랬을 때는 사실은 임포트를 해서 패키지를 깔아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단계들은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괜찮으셨죠? 사실은 지금까지가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기초 문법들을 익히는 순간이고 중간고사 이후에 할 것들은 대부분 다 복붙이에요. 빨리 배우고 싶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고 피겨를 빨리 만들고 싶고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출결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텐데 자, 반복문을 다음 시간에 할 때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조건부는 지난번에 왜 한다고 했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때 원하는 것만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생인데 선물 줄 필요 없잖아요. 고대생인지 알아보고 고대생 중에서도 우리 이사학번들에게만 선물을 준다 이랬을 때 내가 그 조건에 맞는 명령만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문을 배웠습니다. if랑 if else, elif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중앙광장에서 100명한테 물어봐. 근데 100명한테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물어보면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학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똑같은 계산식이에요. 출석과 참여가 20점, 코딩 퀴즈가 70점, 그리고 기말이 1, 2가 10점. 이걸 더하는 반복적인 걸 700번을 해야 돼. 제가 하면 너무 귀찮은데 그 반복적으로 기계한테 시키면 너무 편하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반복문을 배울 텐데요. 자, 그 전에 잠시 여러분들께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출석 서베이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석 서베이 3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출력해주세요. 써주세요. 출석 서베이 3번 나갔습니다. 만드실 수 있을까요? 구구단은 기억이 나시죠? 2일은 2, 2는 4, 2, 3은 6. 구구단 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외우잖아요. 그거를 출력하는 거야. 나영조교님 영어로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첫 줄 한번 써볼까요? 노가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약간 지금 시그널이 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에요. 다현 학생님 할 수 있어요. 2단만 한번 써볼게요. 집단으로 한번 써보죠, 우리.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지금 저희가 698명 학생 수업 들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만 알면 할 수 있어요. 연산자랑 리스트랑 이것저것 쓰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죠. 응원이 아니라 팩트야, 이거. 응원 아니에요. 진짜 팩트로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아니,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돼? 프린트를 80번 반복하면 되지. 그지? 2일은 2. 그렇지. 다음 줄 써줄까요? 프린트에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2x2는 이꼴은 4. 실제로 지금 차민혁 학생님은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1이라고 했었는데 아예 그냥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 아랫줄에 2 곱하기 2는 4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 9개씩 81줄을 쓰면 우리가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배울 게 있으니까 A를 하나 저장하는 거죠. A라는 변수를 해서 하나를 1로 두고 B를 그 1을 한번 먼저 출력을 해. A 곱하기 1은 아까 차민혁 학생처럼 처음에 A 곱하기 1 이꼴 땡땡 A 곱하기 1 이렇게 연산자를 쓰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A를 2로 바꾸고 3으로 바꾸고 4로 바꾸고 5로 바꾸고 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변수라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냥 프린트 함수를 배웠었고요. 우리가 처음에 변수를 배운 거죠. 그 두 개만 활용해도 충분히 구구단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거 그냥 프린트로 81줄을 찍을 수가 있어. 그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근데 여기서 머리를 조금 더 쓰면 우리가 이 숫자 앞에 2, 3, 4, 5, 6, 7, 8, 9를 A라는 변수값으로 받아. 그리고 A를 1, 2, 3, 4, 5, 6, 7, 8, 9로 바꿔줘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지. 이게 아까 차민혁 학생들이 만들어준 거죠. 프린트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 이렇게 바꿔주는 게 왜 그러냐면 요 2 값을 우리가 나중에 변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2, 3, 4, 5, 6, 7, 8, 9를 반복할 수 있어. 와,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너무 귀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려면 진짜 코딩이 너무 귀찮죠. 이런 거면 코딩을 굳이 왜 배워? 이때 쓰려고 저희들이 반복문을 배웁니다. 즉, 나의 노가다를 컴퓨터가 대신해주게 만들려면 이거를 좀 반복해줘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까지 알면 저희 인생이 진짜 편해집니다. 제가 학생들의 학점을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다 계산해요? 그러면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학생을 698번 반복해줘. 그러면 학생 이름과 학점 계산이 한꺼번에 되는 거지. 제 인생이 엄청 편해지겠죠. 아니, 저희 조교님들 인생도 많이 편해지고. 자, 그래서 반복문에 많이 쓰이는 것은 for 그리고 while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들어놓고 다음 시간에 다시 배웠을 때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프리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문은 저희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중간에서 이사학번 찾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봐야 되면 컴퓨터한테는 그것을 그냥 시킬 수가 있어요. 단순한 계산을 무한하게 반복시킬 때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학점이 계산되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다들 지금 SW의 제 분반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 모든 계산식을 똑같은 계산식을 제가 700번을 반복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은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컴퓨터가 700번 반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1행구 때 차례로 수행을 안 하고 조건에 맞는 부분만 실행할 때 조건문, 그리고 우리들이 다음에 했던 게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반복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정말 컴퓨터가 인간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계산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 이게 제일 쉬워요? 반복문이 쉬운 게 아니라 81번 노가다가 제일 쉬운 것 같다 뜻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자, for 구문은 우리 영어에서도 이런 말 for a minute, for 10 minutes 이런 말 쓰잖아요. 10분 동안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or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특정 코드 부분을 그 기간만큼 반복해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for가 사실은 진짜 반복을 시킬 때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엄마야. 예를 들어서 for 100번 아니면 for 700번 이렇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범위의 자료나 객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반복을 몇백 번이 두 번도 상관없어요. 두 번도 당연히 for를 쓸 수 있고요. 한 번도 당연히 for를 쓸 수 있어. for를 한 번만 쓰게 하면 for one에다가 그냥 이거 실행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적합합니다.
while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while은 이거를 100번에 1000번에가 아니야. while은 무슨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오늘 중강에서 신입생을 찾을 거예요. 이사학번 고려대 학생을 찾고 싶은데 for 하면은 100명을 찾을 때까지 해줘. 100번 동안 반복해. 이 사람에게 고려대학교 학생이십니까? 이사학번생입니까? 이거를 그냥 100명한테 해. 이게 for. while은 예를 들면 100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이사학번을 100명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while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고려대학교 이사학번을 100명 찾을 때까지 반복해. 괜찮을까요? 그래서 for와 while은 조금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for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변수명, in, 변수범위. 요게 구문의 문법 구조예요. 그리고 수행해줘. if랑 되게 비슷하죠. 역시 인덴트 들어. 인덴테이션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의 범위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10번, 100번. 그리고 이게 진짜 헷갈리실 건데 나중에 문자 열로도 지정해줄 수 있고 리스트로도 지정해줄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수명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반복할 거야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while을 썼을 때는 while을 안 썼구나. 다음 시간엔 저희가 그래서 이 반복의 범위, 문자열, 리스트, 튜플, 요것 레인지를 어떻게 쓰는지, 딕셔너리에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다음 시간이 7번째 시간이잖아요. 7번째 시간에 반복문까지 하고 나서는 약간의 함수 맛보기를 할 거예요. 이 함수가 진짜 파이썬의 꽃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7주차의 수업을 들으시면 내가 이래서 파이썬을 배웠구나 라는 것을 많이 공감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약간 제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럼 복습해달라고 안 할게요. 제가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서 SW 들으세요 이러면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면 복습하고 금요일 하세요 맨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번 주에 뵈면 제가 그런 말 안 할게요. 근데 하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배운 거 복습 안 하시면 진짜 다음 주 수업이 어려울 거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어야지 저희들이 반복문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몇 개 오류찾기 게임을 할게요. 그래서 컷을 쓸지 뭘 쓸지를 생각을 좀 하는 중인데 단체 퀴즈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오류가 풀릴지 안 풀릴지 이렇게 실행하면 될지 안 될지 이 코드가 왜 틀리는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없는 대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한 총복습이 마지막에 있을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는 저희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하고 8주차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4, 5, 6번 질문 없으시고요. 점 찍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적고 질문 있으시면 커멘트 창에 남겨주시면 오늘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반복해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수업이 살짝 일찍 마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퀴즈 4번 보셨으면 조금 놀라셨을 텐데요. 퀴즈 4번, 그러니까 실습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수업은 조금씩 일찍 맞춰드립니다. 기말고사는 과제예요. 점 찍으셔도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가졌어야 돼. 지난 시간에 4, 5, 6번에다가 하트표 남겨주신 분 봤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남겨주신 분도 봤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인가요? 남겨주신 분 봤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설마 보시겠어요? 라고 남겨주신 친구 봤습니다. 네. 녹화본은 제가 오늘 안에 올리려고 할 텐데 제가 오늘 마치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안 올리면 주말 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녹화본이 천천히 올라왔던 거는 마우스 대란 그걸 편집해내느라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고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처음이네. 우리 처음으로 무사하게 아무 일도 없이 완벽하게 수업을 고스루 했습니다. 와, 셀프 박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럼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